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디지털 마케팅 실무 전략. 네,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강인데요. 얼마 안 남았어요, 진도가. 그래가지고 이제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네, 힘을 내서 들어주세요. 자, 그리고 어제 제가 녹화를 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끊기더라고요. 이게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이번 학기에 제가 일경영관에서 경영학과에서 그 블렌디드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온라인 수업을 계속 녹화를 했는데 학기 초에는 괜찮았어요. 근데 학기 말쯤 되니까 이제 컴퓨터가 약간 뻥 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네, 중간에 녹화가 끊기는 일이 종종 발생을 했는데 이게 계속 끊기면 내가 안 그러겠는데 이게 어쩌다가 한 번씩 끊긴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냥 쓴 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데스크탑을 이번 방학 때 바꾸던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컴퓨터에다가 세팅을 해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고요. 아기를 재워놓고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늦어버렸네요. 네, 일찍 업로드를 못 해드려가지고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오늘 진도를 나가볼 건데, 진도가 정말 조금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만 하면은 마칠 것 같으니까요. 이제 지겨우시겠지만, 온라인 수업이 좀 지겹잖아요. 그렇지만 조금 힘을 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요, 두 가지 신문 기사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디지털 마케팅이랑은 조금 관계가 없는데, 나중에 뒤에 가가지고 디지털 마케팅 얘기도 조금 나와가지고요. 시니어들 마케팅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요즘에 되게 핫한 주제죠. 그래서 이병헌도 시니어고 최불암도 시니어다. 그래서 MZ만큼 개성이 만발하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서 이제 시니어 마케팅을 하면 필패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집단으로 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학회 할 때요. 그 학생들 창업 경진 대회 같은 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 참관을 잠깐 들어갔었는데 좀 된 일인 것 같아요. 그 경남대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한 친구들이 시니어용 그 키보드 있잖아요. 그거를 개발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큰 글씨 키보드 그걸 가지고 왔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조금 식상한 제품이기도 했고 식상한 제품인 건 근데 둘째치고 거기 계시는 이제 한 50대쯤 되는 교수님들께서 상당히 노하셨습니다. 왜 노하셨냐면 나는 키보드를 보지 않고 타자를 친다. 근데 굳이 큰 글씨에 키보드가 왜 필요하냐. 지금 시니어 무시하냐. 이렇게 돼가지고 교수님들이 긁힌 거죠. 그래서 극 돼가지고 아무튼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시대가 지금 10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60년생이신데 60년생일 때 이제 한 해에 100만 명 정도가 태어났다라고 들었거든요. 지금은 3만 명인가요? 네, 그랬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정말 조금 태어나죠. 한번 검색해 볼까요? 뭐라고 검색해야 되지? 출생률, 출생아수, 출생아수 봅시다. 그러니까 3만 명, 30만 명, 23만 28명. 그럼 지금 5분의 1로 줄어든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시니어 세대가 지금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세대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마케팅을 할 필요성이 굉장히 많아진 그런 시대인데요. 그래서 이제 시니어를 단일 집단으로 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통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 20%를 넘어섰다. 그리고 2050년에는 40%를 초과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막막한 미래네요. 그래서 시니어는 더 이상 미래의 잠재 소비자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브랜드가 직면한 현재형 소비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에 대한 분석과 관심은 부족하다. 그래서 많은 브랜드들이 시니어를 실버나 노인이라는 작은 프레임, 낡은 프레임에 가두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다. 그래서 시니어를 하나의 단일 집단으로 묶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TBWA는요, 이 광고회사죠. 그 고학력, 고소득의 50에서 64세 소비자를 A세대라고 규정을 하고 이들의 소비 성향을 7가지 핵심 욕구로 구조화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대학을 조금 나오거나 이제 고등학교까지는 졸업을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전반적인 이제 뭐 문화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64세까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부모님은 60년생, 61년생 이렇지만 저희 부모님들까지도 이제 그 경제 혜택을 좀 많이 받으셔가지고 집 있고 차 있고 그죠. 그리고 어느 정도 재산이 있고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거기 안에 해당을 하죠. 그래서 욕구 키워드 7가지를 제시를 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에이지리스, 그래서 나이를 의식해서 보수적으로 살기보다는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는, 그 다음에 이제 어컴플리시드 그래서 커뮤니티 사회에 적극 참여하는 거, 그 다음에 오토노머스,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자기주도적 삶을 사는 사람, 그 다음에 어트랙티브 in my own way, 그래서 나에게 맞게 자연스럽고 품위있게 나이 드는, 그 다음에 얼라이브, 생기 있는 삶을 사는 사람, 어드마이어드,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존중받는 사람, 그 다음에 어드밴스드, 성숙하고 높은 나만의 취향을 가진 사람, 이렇게 핵심 욕구 7가지를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지금의 여러분들한테도 욕구가 될 수 있겠지만 이제 대부분의 시니어 분들이 이제는 은퇴하실 나이가 됐기 때문에 이제 저희 아버지도 이번 그 8월 달에 그 정년퇴직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요런 것들이 더 이제 꿈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동안보다 품위, 나이를 초월한 취향 소비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지혜롭다, 품격 있다, 이런 묘사에 높은 호감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신이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고자 하는 욕구도 있다. 그리고 삶의 질에 대한 관심도 높고, 그리고 이제 환경 보호, 윤리적 소비, 이런 공공 가치에 대한 지지와 실천을 의미하는 사회적 성취에 대한 욕구도 높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시도하는 데 적극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존중받고자 하는 욕구가 크고, 그리고 자기주도적인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7A 프레임워크를 실제 광고 컨텐츠에 적용해서 리터칭 실험을 실행했고, 기존 대비 이제 광고 호감도와 메시지 공감도, 구매 의향이 각각 10에서 20% 이상 상승한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컨텐츠 소비 및 생산 행태에 대해서 정량적 분석 결과를 이제 공유했다고 하는데요. 디지털 이용 행태를 분석을 하니까 정보 습득뿐만 아니라 실용 컨텐츠, 취미, 자기개발, 정서 안정, 팬덤 컨텐츠, 이런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활발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는 컨텐츠를 스스로 제작하고 발신하는 크리에이터로서도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A세대는 더 이상 디지털 주변인이 아니라 컨텐츠를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능동적 플레이어라며, 이들을 위한 컨텐츠 커뮤니케이션 전략 역시 본격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컨텐츠 소비랑 생산 행태, 이런 것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활발하다라는 게 조금 신기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오늘 블록체인 배우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과 관련해 가지고 블로그 게시글이 볼만한 게 있길래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의 기본 개념 및 작동 원리를 한번 보시면은요, 이제 여러 개의 블록이라는 작은 데이터 저장 공간으로 이제 블록체인은 이루어져 있고, 각 블록은 여러 가지 정보를 담고 있고, 이 정보를 체인처럼 연결해서 하나의 큰 데이터베이스를 형성한다. 그래서 이제 나는 사과를 좋아해 라고 적으면 당신은 이제 비밀 노트에 페이지 다음 페이지에 내 친구는 사과를 좋아해 라고 덧붙이는 식이다. 그래서 이렇게 페이지가 연결되면 나중에 누군가가 첫 페이지를 바꾸면 전체 이야기가 바뀌게 된다. 그래서 한 블럭의 내용이 바뀌면 그 이후에 모든 블럭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조작이 불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3가지 주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블록체인은 첫 번째로 이제 여러 대의 컴퓨터에 동시에 저장되어 있는 분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투명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변경 불가능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마케팅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응용하면은요, 일단 첫 번째로 광고가 좀 투명해집니다. 그래서 광고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광고를 누가 클릭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광고를 보고 구매했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기록할 수 있고, 광고주들은 자신이 지출한 돈이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가운데에 대행사, 매체 뭐 이런 데가 다 껴있기 때문에 그런 곳들을 통해 가지고 광고주가 이제 어느 정도의 결과를 얻었는지를 알 수밖에 없는데요. 블록체인이 디지털 마케팅에 결합이 돼서 이제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사용이 되게 되면은 이제 광고주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의 광고가 잘 집행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고객 데이터 보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지금은 이제 우리가 동의하지 않은 그런 개인정보들도 사용이 되고 있을 수 있는데요. 근데 블록체인을 사용하게 되면 고객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고 해커가 이 정보를 훔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가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자를 좀 제거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에 플랫폼이라든지 랩사라든지 이런 중개자들이 이제 광고를 게재하는 곳에 다 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블록체인을 사용하면 광고주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 과정에서 중간상이 껴있으면 거기에서 수수료가 막 떨어지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제거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에도 나올 건데 블록체인을 통해서 소비자가 광고를 보고 직접 광고주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 나타나면은요, 디지털 마케팅 생태계에 이제 광고 신뢰성이 증가하는 거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이 절감하는 거 두 번째, 세 번째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창출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소비자가 광고를 보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나 광고를 클릭한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직접 판매 플랫폼도 생길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트렌드를 한번 보시면은요, 이제 개인화된 광고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블록체인에 저장된 소비자 구매 이력을 분석해서 소비자에게 맞춤형 제품을 추천할 수 있다. 이건 역시 근데 소비자가 본인의 이제 그 개인정보를 제공을 하겠다라고 동의를 해야 되긴 하겠지만 아무튼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고 그 다음에 블록체인을 활용한 마케팅 자동화 도구가 많이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자동 실행 캠페인이라든지 광고 성과 검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광고 캠페인의 지불이라든지 뭐 타겟팅 조건이라든지 성과 기반 보상 뭐 이런 것들이 자동화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광고 노출 수, 클릭률, 전환율 이런 것들을 블록체인에 기록을 하면 광고주하고 매체 간의 투명한 정산이 가능한 것들이 이제 가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크로스 플랫폼 통합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한데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서로 다른 광고 플랫폼들에서도 블록체인을 통해서 통합적이고 일관된 사용자 경험을 설계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도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마케팅 자동화에서의 장점이요. 그 다음에 글로벌 시장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거래를 간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면 해외 소비자와의 거래가 더 쉬워집니다. 예를 들면 암호화폐 같은 거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게 사라지죠. 환율이 사라지죠.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불필요한 비용 같은 것들이 이제 없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디지털 마케팅 생태계에 블록체인 도입이 혁신적인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다. 그리고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들고 있으며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할지를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 진도를 좀 나가볼 건데 357페이지 한번 보시면은요, 이제 블록체인 기술과 디지털 마케팅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우리 앞에서 신문기사 본 거하고 거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거는 누구나 열람 가능하고, 그죠? 누구도 임의로 수정할 수 없고, 그래서 그런 거래 기록이나 이제 데이터 이런 것들을 블록 단위로 연결해서 저장을 하는 디지털 장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은 암호화된 공공거래 장부 또는 개방된 데이터베이스 플랫폼 뭐 이런 것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은 탈중앙화, 이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그림이 안 그려지죠? 이게 PDF 파일이어가지고요. 그림이 안 그려지네요. 이게 PPT 같으면은 그림이 그려져가지고 편한데 얘는 조금 불편하네요. 그래서 이제 이 장부에서는 이제 블럭이라고 불리는 데이터 저장소 단위에 거래 기록이 저장이 되고 앞블럭과 뒷블럭은 마치 체인처럼 묶인 채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해서 블록체인이라고 불리고, 다양한 종류의 디지털 데이터 교환 기록을 블록에 담아서 다 연결해 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 번 입력이 되면 불변의 상태 그리고 조작이 불가능한 상태로 안전하게 저장된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그래서 이제 그 기본적으로는 블록체인 기술이 있기 전에는 중앙의 서버에 모든 것들이 다 저장이 됐었죠. 근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근데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이제 생겨나게 되면은 그 시스템 참여자 모두에게 장부를 공개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특정 거래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각자의 장부 안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 블록은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새롭게 생성이 되고 거래 기록은 이제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의 장부에 추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카드회사 또는 은행이 되어서 각각이 가지고 있는 그 블록체인 그 내용의 그 데이터들을 다 모두가 분산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의 상징인 개방화된 플랫폼은 향후 디지털 마케팅 시장에도 큰 변화를 가지고 올 건데 현재의 디지털 광고 시스템이 갖는 비효율성, 그 다음에 투명성의 부족 이런 것들을 블록체인 기술이 상당 부분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기업이 광고로 소비자와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할 때 반드시 거쳐야 했던 광고 중개인을 없애고 광고와 고객을 곧바로 연결하는 것이 블록체인 기술과 결합한 디지털 마케팅의 핵심이다. 그래서 아까 그 신문기사 보면서 정리했던 거 그게 답니다, 사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블록체인 기술과 디지털 광고 생태계를 먼저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 이제 PPT에 보시면은 뛰어난 보안성, 거래 비용 절감, 그 다음에 P2P 네트워크 분산, 시간, 스탬핑, 서버 결합. 그래서 블록체인 데이터베이스 자율적 관리 가능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요 그 현재의 그 디지털 광고 생태계는 굉장히 내부에 껴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까 전에 중간상 제거 뭐 이런 얘기들 한 적이 있는데 그 광고주 혹은 광고 대행사 그리고 광고 인벤토리 그러니까 매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판매하길 희망하는 매체사를 중심으로 광고 생태계가 꾸려지지만 그 중간에는 이제 중간상이 많이 개입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거기 중간자 역할을 하는 조직들 예시 DSP 그다음에 Ad Exchange, SSP, Ad Network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DSP하고 SSP하고 그 다음에 Ad Exchange 이런 것들 앞에서 보셨었습니다. 그래서 DSP는 Demand Side 플랫폼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광고주 측의 플랫폼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광고를 사기 위한 플랫폼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이제 SSP는 Supply Side 플랫폼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공급자 측의 플랫폼입니다. 걔들이 하나씩 껴있고 그 다음에 Ad Exchange는 광고 거래소입니다. 거래소가 하나 껴있고 그 다음에 Ad Network라고 하면은 퍼블리셔들의 광고 인벤토리를 묶어서 판매하는 중개업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도 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애들이 중간에 많다 보니까 거래의 흐름이 매끄럽지 않은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광고주 입장에서는 자사의 광고가 어떤 효과를 거두었는지 직접 측정하고 통제할 수 없이 단지 효과 리포트를 통해서만 확인할 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중앙화가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이기 때문에 중앙화된 조직이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 광고주와 매체사를 자동으로 탈중앙화된 오픈 시스템을 기반으로 연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이 그래서 중간 플레이어들을 겹치지 않고도 매체사에게 자동으로 광고주가 이제 주문을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들의 기록들을 살펴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고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이런 측면에서요 문제점을 많이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제 어느 부분이 투명하지 않은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요 그 360페이지에 한번 넘어가 보시면 일단 광고비 거래 방식 자체가 절차적으로 투명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디지털 마케팅에서도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진행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광고론 수업을 하다 보면 원래 기본적으로 광고가 집행이 될 때 광고비가 어떻게 나가냐면요. 광고주가 그 비용을 지불을 합니다. 매체 비용을 지불을 해요. 그러면은 매체사한테 그 중간에 들어가 있는 광고 대행사가 자기네들 수수료를 떼고 매체비를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책에서도 보니까 이제 광고주는 광고 집행을 위해서 광고비를 지출하지만 이 돈을 매체사에게 바로 주지 않고 일반적으로 중간자 역할을 하는 랩사를 거치기 마련이고 랩이라고 하면 미디어 랩인데요. 그 가운데서 이제 매체들을 구매해가지고 판매하는 중개인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걔들이 매체사한테 지불하는 금액이 최초 광고주한테 받은 돈의 6에서 70% 선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 수수료를 떼야 되니까. 근데 이제 기존 광고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만약에 광고 대행사가 하나 더 끼잖아요. 그럼 걔들 수수료도 또 빠져요.
그래서 곧 광고주 입장에서는 계획된 광고 예산 중에 일정 부분을 제외한 금액들만 실제 광고 활동에 투자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의미하고, 매체사의 측면에서 볼 때도 에이전시의 인벤토리 판매 대행을 위한 수수료만큼을 제외한 매체비를 확보할 수밖에 없는 비효율성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광고 코인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암호화폐 같은 건데요. 그 광고 코인을 사용할 경우에 해외 송금을 위해서 은행에 내야만 하는 수수료도 절감할 수 있고, 그 국제 거래 시 환율 변동에 따른 광고비 지급의 변동 문제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고, 그리고 보안성도 높고, 그 다음에 새로운 수익원도 창출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비를 그렇게 지불을 하게 되면은 투명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록체인을 도입함으로써 금융회사는 장기적으로 30% 이상의 거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블록체인을 도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암호화폐로 거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바로 미디어 회사하고 이제 광고주하고 직접적으로 거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면 전반적인 비용이 다운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P2P 네트워크의 분산시간 스탬핑 서비스를 결합한 블록체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P2P 네트워크라고 하면은 피어2피어 네트워크죠. 그래서 중앙 서버 없이 참여자들끼리 데이터를 주고받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P2P 네트워크라고 부르는데요. 분산성, 탈중앙성, 탄력성 이런 것들이 핵심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 같은 것들은 P2P 네트워크로 활용이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관리자가 필요 없고 사용자 자체가 관리자이기 때문에 그 광고 거래 원장에 참여한 디지털 광고 시스템 조직은 즉각적으로 데이터 공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광고비 정산과 결제 프로세스 실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거래, 그 다음에 분산화 기술, 그 다음에 블록체인 기술, 이런 것들은 중간자 역할을 하는 조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래서 광고비의 지불과 지급의 투명성과 간결성 측면에서 이제 진화된 디지털 광고 생태계의 구축이 가능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책의 말이 이리 튀고 저리 튀었는데요. 이거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결과적으로 중간상이 많이 껴있고, 그 다음에 거래 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클릭률이 조작된다든지 이런 일들도 상당히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결을 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가운데에서 이제 랩사라든지 이런 애들이 수수료를 많이 떼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조금 사라지지 않을까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고 랩사가 사라질까? 라고 하면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 전략적인 컨설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크리에이티브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미디어 믹스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디어 믹스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매체에 어느 정도 광고를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다른 매체하고 어떻게 섞을 건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최적화시키는 능력이 랩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준다든지, 그러니까 서비스적인 측면이죠. 그리고 이제 법적 대응, 규제 대응 이런 것들을 대신해주는 것들. 그래서 서비스적인 측면에서는 남아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모습이 좀 변화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블록체인 기술과 디지털 컨텐츠 크리에이터를 한번 보시면은요. 자, 디지털 크리에이터에게 공정한 수익 배분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웹툰이나 웹소설, 1인 방송 컨텐츠, 이런 다양한 컨텐츠를 창작하는 크리에이터들이 디지털 광고 시장의 핵심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정당한 보상은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특정 SNS 사용자인 A가 여행지 모습을 담은 동영상, 맛집에서 먹은 요리를 찍은 사진, 이런 것들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근데 이런 컨텐츠가 비록 중요한 정보와 큰 가치는 지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제 소비하고 즐겁게 보고 읽을 만큼의 가치는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해당하는 이제 그 게시글에 대한 저작권을 지니고, 이 컨텐츠가 SNS 트래픽 발생에 기여한 것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배분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이 이제 크리에이터들의 이런 이제 수건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안겨주고 있고, 토큰 경제가 활성화가 되게 되면은 이제 작은 단위의 소액 지불이 가능한 온라인 환경이 구축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1,000원을 해외에 사는 컨텐츠 크리에이터에게 지불해야 된다라는 상황이 온다면 송금 수수료가 1,000원을 넘어버리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데, 블록체인의 기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코인 혹은 토큰 시스템을 만들게 되면은 이제 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어떤 글을 쓴 사람에게 이제 일종의 코인으로 보상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토큰 경제, 코인 경제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마켓에서 이런 것들을 거래해서 바로 현금화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계속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컨텐츠들을 생산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그런 것들이 아마 앞으로 가능해지게 될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몇 가지 테스트적으로 나온 그런 SNS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 책을 다 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시험 범위가 조금 넓어가지고 좀 고생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시험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15문제 맞나? 2, 50. 네, 15문제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범위가 넓은데 15문제면 조금 아쉬운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때 30문제 싫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2점씩 이렇게 배분을 할까 하거든요. 조금 더 낼까요? 아무튼 그건 제가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네, 열심히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네요. 중요한 내용들은 아마 그 대부분이 예시이기 때문에 예시는 안 보셔도 되고, 이제 중요한 그런 개념들은 아마 눈에 보이실 겁니다. 전 여러분들을 믿어 의심치 않으니까요. 자, 그러면은요, 우리는 시험날 만나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